여러분의 통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기름값 110달러, 금리 동결. 이 세 개의 숫자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17년 만에 깨진 환율의 벽, 한 달 만에 40% 폭등한 유가, 그리고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미국 중앙은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기름값 상승이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의 공포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2026년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번 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괴물의 정체를 완전히 해부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설계도가 보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몬스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이 지적 여정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영상 다 끝나고 누르시려면 10중 8구 까먹으시더라고요. 지금 눌러두셔야 앞으로도 자본주의의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천연가스 정제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아살루의 지역의 대규모 가스전이 미사일에 맞아 불길에 휩싸였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바레인 시트라 섬에 있는 밥코 에너지 정유시설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가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밥코 에너지는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의 세계 최대 LNG 시설까지 보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동이 말 그대로 불바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유가 폭등입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중 배럴당 109.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107.38달러를 기록했고 며칠 내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60달러대였던 유가가 40%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1970년대 오일 쇼크의 공포가 재현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정말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될 거라고 다들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값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아는 경제 상식이죠. 그런데 왜 마트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내 통장의 돈은 가만히 놔뒀는데도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나는 돈을 안 쓰는데 내 돈이 사라지는 이 역설.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1973년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단기간에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 하던 기름이 12달러가 된 겁니다. 그 충격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두 자릿수, 1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고받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의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고 공포에 떠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제학 몬스터의 시각에서 볼 때 2026년의 위기는 1973년과 겉모습만 비슷할 뿐 속성은 완전히 다른 괴물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1970년대의 세계 경제는 밀가루를 오직 한 곳, 중동 상회에서만 살 수 있는 빵집이었습니다. 중동 상회 사장님이 기분이 나빠서 밀가루 가격을 4배로 올려버리면 빵집 사장님은 울면서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사오거나 아니면 당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결과 밀가루 수입처를 다변화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완전히 새로운 재료도 찾아냈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신규 공급처도 생겼습니다. 에너지 다변화라는 방어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1970년대처럼 유가가 4배씩 뛰는 단순한 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할 체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방어력이 높아졌는데도 왜 지금 시장은 1970년대보다 더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을까요? 진짜 무서운 건 유가 상승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에서 기름을 살 때는 원화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달러로만 사야 합니다. 이것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피와 같은 석유는 오직 미국 돈인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규칙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전을 폭격하고 이란이 바레인 정유시설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기름값이 배럴당 110달러를 향해 폭등합니다. 김 사장님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름 한 통에 60달러면 됐는데 이제 110달러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김 사장님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자기 나라 돈을 팔고 미친 듯이 달러를 사들입니다. 달러를 찾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니 달러의 몸값, 즉 환율이 치솟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월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501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1,500원을 넘어 마감한 것은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 사장님은 기름값이 올라서 한 번 피를 흘리고 그 비싼 기름을 사기 위해 필요한 달러 값이 올라서 2번 피를 흘립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달러가 강해져서 수입 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구조. 이것이 페트로달러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니 나라 전체의 물가가 오르고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3월 18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3회 연속 동결했고 올해 물가 전망치를 2.7%로 올려 잡았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힐 것 같으니 금리 못 내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목을 조르는 삼고 쇼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단지 기업 사장님들만의 문제일까요? 공장 가동 비용이 늘어나면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마트의 식료품값, 택시비, 전기세, 대출 이자까지.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충격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전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나라와 침몰하는 나라는 어떻게 나뉠까요? IMF 국제통화기금은 다음 달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월에 3.3%로 전망했던 수치가 2.6에서 3.1%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수석 부총재는 유가가 10% 오르면 세계 GDP가 0.2% 줄어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굴러가게 하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위기를 맞았는데 나라마다 결과가 극명하게 다를까요? 여기서 에너지 안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셰일 혁명이라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중동에서 포탄이 날아다녀도 자기 나라 안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거의 다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 자국 석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오는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 대동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3%포인트가 작아 보이십니까? 국가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의 부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폭풍우를 구경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구명조끼도 없이 거친 파도 한가운데 떠있는 얇은 널빤지 위에 매달려 있는 격입니다. 결국 원유 수입 다변화를 넘어서 청정에너지 자립이라는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 에드 야데니는 이번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연준이 끔찍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시장이 폭락할 확률을 기존 20%에서 35%로 높여 잡았습니다. 연준의 딜레마가 뭐냐고요?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뜁니다. 올려도 지옥, 내려도 지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실감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라 뛰는데 러닝머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내 월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마트의 콩나물값과 주유소의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아무리 뛰어도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함정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최고 가격제 검토를 지시했고 3월 13일부터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전격 시행됐습니다. 기름값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추가 인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격을 억지로 누른다고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시 빵집으로 돌아갑시다. 정부가 빵 가격을 강제로 반값으로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빵집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빵을 안 만들거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가격 통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물건이 사라지거나 암시장이 생깁니다. 최고 가격제는 당장에 불을 끄는 비상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제 구조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조를 읽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고 유가가 오르는 흐름을 읽고 에너지 관련 자산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것을 알고 실물 자산으로 방어벽을 세웁니다. 반면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통장에 찍힌 숫자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의해 구매력을 소리 없이 도둑맞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의 위기는 1970년대의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유가 폭등에 페트로달러의 역설이 겹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에너지 안보 위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까지 동시에 덮쳐온 복합 위기입니다. 이 구조를 읽느냐 못 읽느냐가 여러분의 자산을 가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사적으로 오일 쇼크가 끝난 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등한 자산이 무엇이었는지 데이터로 공개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공감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가 쌓일수록 이 영상은 더 많은 분들께 닿게 되고 결국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도 이 구조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직접 공유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경제학 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